해볼게요. 있고 B를 뭐 1, 1, 2, 2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곱셈을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보세요. 1행 1열에 나와야 돼요. 1행 1열에 뭐가 나오냐면 1행과 1열의 연산이 들어가는데 1행 1열, 1행 1열끼리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1행 2열, 2행 1열 있죠?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더해줘서 1행 1열로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 1행 2열에 있는 숫자는 어떻게 될까요? 1행끼리 2열끼리 계산을 하면 돼요. 행 열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1 곱하기 1, 그 다음 2 곱하기 2를 해서 더해주면 그게 바로 1행 2열의 숫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뭐죠? 2행 1열이죠. 2행 1열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녹색 잘 보세요. 3 곱하기 1 더하기 4 곱하기 2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고요. 마지막 여기는 무슨 자리예요? 2행 2열 자리죠. 그러니까 2행 2열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고요. 즉 3 곱하기 1 플러스 4 곱하기 2가 바로 성분으로 들어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 바로 곱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봐도 알겠지만 이 계산은요. 숫자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산한 적 있어요? 없죠. 그래서 숫자에서의 계산과 굉장히 다른 점이 많습니다. 물론 같은 점도 많지만 다른 점도 많아요. 그래서 행렬의 곱셈은 이렇게 선생님이 따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행렬의 곱셈은 지금부터 여러분은 실수에서의 곱셈의 성질과 같은 점 구별하시고요. 실수에서의 곱셈의 성질과 다른 점 두 개를 잘 구별하면서 기억을 하면서 개념을 익혀나가 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곱셈을 하는데 똑같은 것을 두 개 곱할 수가 있죠. A라는 행렬이 1, 2, 3, 4일 때 A 곱하기 A를 계산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름 붙이냐면 A 제곱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요. A를 몇 번 곱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3번 곱할 수도 있죠. 그럼 이것은 A의 몇 제곱? 세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A의 m 플러스 n제곱이 되게 되는데 어려워요? 다시 A제곱 곱하기 A 세제곱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A제곱이라는 것은 A를 몇 번 곱한 거? 2번. A 세제곱이라는 것은 A를 3번 곱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다시 곱하죠. A 모두 몇 개 됐습니까? A가 모두 5개가 나왔어요. 이 5개가 어디서 나왔다? 2와 3을 뭐 해주면? 더해주면 5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m과 n을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거 하나만 더 알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A의 m제곱에 n제곱이 나왔어요. 그럼 이건 뭘까요? m 곱하기 n으로 해주시면 돼요. 다시 해볼게요. A의 제곱에 세제곱이라는 것의 의미는요. A제곱이 모두 몇 개 있다? 3개 곱해져 있다라는 얘기죠. 다시. 어떤 것의 세제곱이라는 건 이게 몇 번 곱해져 있다? 3개 곱해져 있다라는 뜻이고요. A제곱은 다시 A가 몇 개예요? 2개죠. 또 A가 2개. 또 A가 2개예요. A가 모두 몇 개? 6개죠. 따라서 A의 6제곱이 나오게 되는데 이 6이 어디서 나왔다? 2와 3을 뭐 하면 6이 나왔다? 곱하면 나왔다. 그래서 이 두 숫자를 뭐 해주면 된다?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거듭 제곱으로 좀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행렬의 곱셈과 거듭 제곱을 다 정의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곱셈을요, 지금 어려운 것들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2차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 나오고요. 아니면 연립 1차 방정식과 행렬에 나오는 건 선생님이 그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우리는 곱셈에 대한 연습만 좀 많이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한 가지의 행렬만 더 정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단위 행렬이라는 것을 좀 정의를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 숫자에서요. 곱셈이 나왔어요. 2 곱하기 1 얼마죠? 2인가요? 100 곱하기 1 얼마죠? 100이에요. 또 마이너스 50에다가 1을 곱하면 또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50이 나옵니다. 숫자에서요. 어떤 숫자에다가 1을 곱하면 다시 뭐가 나오죠? 자기 자신이 나와요.
그때의 이 1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수에서의 뭐의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덧셈에 대한 항등원 얼마였습니까? 자기 자신 나오게 하면 0이었죠.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이렇게 1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행렬에서도 이런 항등원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어떤 행렬과 다른 행렬을 곱했을 때 다시 뭐가 나와야 돼요? 자기 자신이 나오는 행렬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름 붙여서 뭐라 그러냐면 단위 행렬이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단위 행렬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요. 이것은 행렬에서의 뭐에 대한 곱셈에 대한 뭐다라고 얘기를 해요? 항등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기호로는 뭘로 이렇게 나타낸다? 대문자 2로 나타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선생님이 살짝만 한 가지만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항등원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우리 덧셈에 대해서 항등원 얘기했었죠. 그리고 곱셈에 대해서 항등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뺄셈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항등원 얘기했었나요? 안 했죠. 자, 왜 뺄셈에 대한 항등원은 없을까요? 선생님이 몰라서? 없습니다. 자, 그러면 덧셈과 곱셈은 항등원이 있고 뺄셈과 나눗셈은 항등원이 없는데 그건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만 살짝 얘기할게요. 자, 1 플러스 2와 2 플러스 1은 같습니다. 1 빼기 2와 2 빼기 1은 같지 않아요. 1 곱하기 2와 2 곱하기 1은 같습니다. 2 나누기 1과 1 나누기 2는 어때요? 2 나누기 1은 2죠. 1 나누기 2는 2분의 1이죠. 달라요. 여러분 윗줄에 있는 건 덧셈, 곱셈이고요. 아랫줄에 있는 건 뺄셈, 나눗셈이에요. 두 개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윗줄에 있는 것은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있어요. 아랫줄에 있는 것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싶을 것 같아요? 교환 법칙이 성립할 때만 뭐가 존재한다? 항등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항등원 배우고 뭐도 배웠죠? 덧셈할 때 역원도 배웠죠. 마이너스 A.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이런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만 항등원과 역원을 얘기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덧셈에서 얘기했고 이번엔 곱셈에서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 구별을 해 두셔야 될 건 뭐냐면요. 행렬에서는 나중에 선생님이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A 곱하기 B와 B 곱하기 A는 달라요. 무슨 얘기죠? 곱셈에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항등원이 존재하는 행렬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어떤 행렬에 대해서 뭐가 성립하고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즉 A 곱하기 2와 2 곱하기 A가 성립하는 것을 만족하면서 그 행렬이 다시 A가 되도록 하는 행렬만 찾아서 그것을 단위 행렬 또는 행렬의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차근차근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단위 행렬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느냐? 단위 행렬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A라는 행렬을 1, 2, 3, 4라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단위 행렬을 선생님 미리 알려줄게요. 1, 0, 0, 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A 곱하기 단위 행렬 해볼게요. 1 곱하기 1 하면 1이죠. 2 곱하기 0 하면 0 해서 1이에요. 1 곱하기 0 하면 0, 2 곱하기 1 하면 2 해서 더하면 2죠. 3 곱하기 1 하면 3, 4 곱하기 0 하면 0이 되어서 3이 되죠. 3 곱하기 0 하면 0, 4 곱하기 1 하면 4. 다시 뭐가 나와요? A가 나오고요. 같은 방법으로 2 곱하기 A, 단위 행렬 곱하기 A를 해도 1, 2, 3, 4가 나와서 똑같이 A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3개짜리도 있고 4개짜리도 있어요. N차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 특징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는 대각선 있죠.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다르게 행과 열이 같은 성분이죠. 1행 1열, 2행 2열이죠. 이렇게 행과 열이 같은 곳에 위치한 성분이 1이고 나머지 숫자들은 다 0이면 이런 것을 우리가 단위 행렬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선생님이 하나만 더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사실은 많이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1, 2, 3,
3, 4, 5, 1, 2, 1 이렇게 하고 단위 행렬을 1, 0, 0, 0, 1, 0, 0, 0, 1이라고 하고 a 곱하기 2 한번 해볼까요? 1이죠. 0, 0이라서 1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0이죠. 2, 0이죠. 0, 2, 0이니까 2가 나오죠. 0, 0, 3이죠. 그래서 1, 2, 3 같은 줄 맞죠. 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가면 돼요. 3 곱하기 1, 4 곱하기 0, 5 곱하기 0이에요. 따라서 3이죠. 다음 2줄 3 곱하기 0, 4 곱하기 1, 5 곱하기 0 하면 4가 나오죠. 0, 0, 5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줄도 뭐가 돼요? 1, 2, 1이 돼서 다시 뭐가 된다? A가 된다. 다시 왼쪽 위에서부터 아래쪽,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는 대각선 또는 행과 열이 같은 그런 성분은 1이고 나머지는 다 뭐가 된다? 0이 되는 곳에 위치하는 것, 0이 되도록 하는 것을 단위 행렬이다 라고 우리가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배웠던 내용들 있죠? 요거를 한 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배운 단위 행렬의 특징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a 곱하기 b를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두 행렬 a, b에 대하여 행렬 a의 제 i행의 성분과 행렬 b의 j열의 성분을 차례로 곱한 다음에 곱하여 다시 뭐 했어요? 더한 값을 ij 성분으로 하는 행렬이죠. i행은 a에서 나오고요. 행렬 b에서는 뭐예요? j열입니다. 이렇게 가면 되고 2차 정사각 행렬의 곱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면 돼요. 선생님이 아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렸던 내용인데요.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 외울 필요 없죠. 그냥 여러분이 연습만 많이 해주시면 돼요. 다음 보겠습니다. 거듭제곱입니다. 거듭제곱.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만 성립을 합니다. 여러분이 뭐 내신 강의할 때는요. 뭐 곱셈이 정의되는 조건 이런 것들을 강의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 문제가 수능에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사실로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뭐다?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자연수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때 a제곱은 a 곱하기 a다. a 세제곱은 a 곱하기 a 곱하기 a, 즉 a제곱에다 a를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a의 n 플러스 1은 a의 n제곱에다 a를 한 번 더 곱해주면 된다. 따라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m과 n의 합으로 나타난다. a의 m제곱에 다시 n제곱을 한 것은 m과 n의 곱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고 나중에 계산을 잘 해주시면